그러니까 우리가 이력서로 뭐 직원들 뽑을 때도 경력이나 또 그 사람의 뭐 자격증이나 또 근무했던 레퍼런스를 보는 이유가 그런다고 반드시 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학력 따라가고 경력 따라가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뽑아놓고 일을 시키면 잘할 확률이 그래도 높으니까 이력서라는 걸 보는 거지. 요즘은 또 블라인드 채용 많이 하더라고요. 네, 블라인드. 나이하고 뭐 학력하고 다 아무것도 없이 안 보고. 면접 먼저 하고 네. 그러고 나서 뽑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한다 그러더라고. 네. 이제 포트폴리오는 보죠. 이제 그거 좋은 것 같아. 네. 포트폴리오만 본다고 보면 되죠, 사실. 실리콘밸리의 일부 기업들은 아예 면접도 오디오만 본대요. 시승도 이렇게 옆에 태워주시고 눈 가리고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해보게 하고 마지막에 이 차가 좋나요 나쁘나요? 이 차 끝내주는데요. 딱 열어봤더니 그런데? 흉기야. 그리고 이 차 별론데요 했는데 삼각별이야. 이러면 멘붕 올 사람들 몇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사실 현대가 브랜드 파워가 약할 때 브랜딩을 위해서 북미 쪽에 사실 그런 광고를 몇 번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K5, K7이었는데 네. 그때 미국 명호는 그게 K5가 옵티마고 K7이 카덴자였어요, 이름이. 이 기아가 이름을 참 미국에서는 잘 못 줘. 그 K9은 코리스라고 했다가 미국 사람들이 그게 뭔 뜻이야? 코리스가.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번엔 K900. 그래서 뭐 그 개가 900마리. K9이 이게 경찰견을 태우는 나 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 900가 붙어가지고 좀 난감하죠. 이름 자체도 전사 혹은 뭐 494 뭐 이런 거. 킬링 액션. 그래가지고 그때 그 광고를 제가 기억하는 게 그 미국에서는 발렛 파킹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발렛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발렛 전문으로 한 10년 이상 호텔에서 일을 한 직원들을 상대로 블라인드를 한 거죠. K7을 가지고. 근데 막 평가를 이 BMW 시리즈 아닌가요? 열었는데 기아야. 그럼 이제 놀라지. 그 광고가 기억이 남더라고요. 우리도 그 자동차 유튜버들이나 기자들 리뷰어들 데려다 그거 해봤으면 좋겠어. 괜찮은 생각인데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창피를 받을 수 있어서. 아니 뭐 비난하지 말고 그냥 이벤트로. 왜냐면 지금은 이게 전기전자 제어가 메커니즘을 최종적인 그 결과를 좌우지하는 범위가 넓어져서 그렇죠. 비중이 높아져서 웬만하면 몸으로 잘 못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신체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고. 맞아요. 더군다나 뭐 시승을 훌딱 벗고 한다 그러면 좀 더 센서가 날카로워지는데 특히 겨울철에 너무 많이 껴입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은 더 무뎌진다고. 맞아요. 그래서 겨울에 신차를 출시하나? 우리도 몰래 한번 훌딱 벗고 해볼까? 그러면 센서가 좀 더 그러다 잡혀가면 어떡해? 그 공연 음란죄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안 하는 걸로. 그런 콘텐츠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 게 실제로 그 광고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물론 그 광고 하나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광고가 영향력이 없진 않았다.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고 우리 이런 걸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러잖아. 네, 그렇죠.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기존에 좋은 기계를 만들고 좋은 기구로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각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최고 효율과 최고의 편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자적인 제어를 그 제어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자동차라는 걸 하나의 과거와 다른 기계장치보다는 전자제품화되고 있는 이동수단 그리고 원격 제어가 이제 곧 가능해질 거란 말이에요. 모든 부분의 원격 제어가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동차는 사람이 거주하고 이동을 하는 거니까 허브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모든 디바이스들을 연결하는 중심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또 여기 스토리지를 장착하기도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통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체적인 프리퀀시에 대한 또 수신 베이스를 만들어 놓기도 좋고, 움직이는 개인의 기지국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나 홈의 커넥티비티 가전하고 연결이 돼서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연차든 전기차든 네트워크와 전기전자, PC 요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란 말이지. 그럼 요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력 공급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갖게 될 거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거주 공간 및 전자 제어를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때에도 허브 역할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전기차, 배터리 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흐름. 어쩔 수 없어. 네. 거역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가 왜 자율주행 시대, 그리고 스마트 커넥티비티 모빌리티 시대에 왜 중심 허브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 이런 흐름을 읽으면 그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다. 네. 실제로 그 커넥티비티의 중심이라는 게 지금 많은 업체들이, 특히 현대 같은 경우도 진지게부터 사실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그럴싸해졌다 수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차량들을 사시면 이게 커넥티비티가 지원되는 차량들, 현대 같은 경우도 5년 정도 블루링크 서비스를 무상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블루링크 앱을 받으면 옛날하고 차원이 달라졌어요. 블루링크 진짜 편해. 네. 엄청 편해. 네, 앱을 받아서 여러분 네. 차량에 어카운트를 등록하시고 사용하시면 심지어 공유도 되거든요. 맞아요. 네, 와이프가 깜빡하고 문을 안 잠그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와이프가. 그럼 떠요. 외부에서 문이 안 잠겼습니다. 네, 떠요. 잠가주고. 제가 눌러서 네. 잠가주고 외부에서. 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서라운드 뷰가 적용돼 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앱을 가지고 차 주변을 다 볼 수 있어요. 최대한 급가속을 안 하려고 하는데 속도가 안 되겠구나. 확실히 옆에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차들의 소음이 네, 차단이 잘 돼 있네. 과거에 코나는 다 들리지 않았어요? 다 들렸죠. 근데 얘는 방금 트럭이 우웅 하고 지나갔는데 조금 더 멀리서 들리는 듯한 느낌인데? 제가 그것도 왜 그런지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쪽 도어 쪽에 네. 뭔가 살짝 장치를 했더라고요. 장치를 했어요? 네. 몰딩으로 뭐 이렇게 바람이 안 들어오게 이중 실링을 했나요? 이중 실링에다가 네. 그 도어가 실제로 도어 아웃라인 그 고무 몰딩하고 네. 이 안쪽 그 셰시 쪽에 몰딩하고 그 끝에 도어 끝에가 살짝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을 캡을 써가지고 막았더라고요. 그랬군요. 사실 거길로 풍절음이 돌면서 좀 공명이 확장돼서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좀 막아놨다 보니까 확실히 줄어든. 거기에 작은 홈들이 네. 있는 걸 아예 그냥 몰딩으로 싹 다 막아버렸구나. 네네. 그래서 타고 올라가게. 네. 그 안에서 이렇게 소용돌이 안 치고. 네. 그래서 여기를 딱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웬 플라스틱 캡이 살짝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하. 왜 이런 게 있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 부분이 딱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풍절음이 확실히 줄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풍절음도 생각보다 안 네. 들어오고, 옆에 차들이 지나가는 게 내가 지금 코나를 타고 있잖아. 그렇죠. 코나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안 들리지? 내 귀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별로 아예 안 들리진 않는데 근데 네. 거슬리지 않아요. 되게 멀리서 들린다 그래야 되나? 뭉개진다 그래야 되나? 보통 이런 거면 한 산타페 정도 돼야 네. 옆으로 들어오는 게 그 정도 돼야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아래에서는 좀 많이 들어와요. 아래 이거는. 거는, 네. 어쩔 수 아래에서 없는. 좀 우웅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코나는 1세대 모델에서 성격을 많이 바꿨는데,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성격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이 내연차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코나 이 모델로. 그게 뭐 차이니 오피셜인가?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나왔을 때 네. 사실 1세대 출시하면서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에서 N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매할 수 있어요.
지금 그 N을 더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잘 안 팔렸거든. N은 뭐 많이 팔려고 만든 차는 사실 아니고 네. 또 지금 N 팔아가지고 소리 많이 볼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N에 들어가 있는 각 부품이나 그게 뭐 출력만 높여놓은 게 아니라 부싱이나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차대 강화 다 별도의 공정이 들어가서 285마력을 뭐 출력이든 아니면 뭐 서스펜션이든 차대든 다 견딜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부가적인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진짜 이걸 환수를 하려면은 월 한 5천 대는 팔아야 되거든? 어림도 없지. 월이 아니라 연 그 정도.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일반 모델 팔아가지고 남은 돈을 걷다 꼬라박는 거거든, 말하자면. 그렇죠. 속된 말로 꼬라박는 그럼 거죠. 뭐 현대가 그러면 고객들에게 정말 해자냐? 다른 제조사들도 다 그래요. 네. BMW, 벤츠도. 고성 뭐 그런 모델들은 어쩔 수 없는. G4 같은 거. 네네네. 그다음에 뭐 컨버터블 모델 이렇게 양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내는 것들은 다 적자야. 그렇죠. 다 적자예요. 근데 그 브랜드의 좀 독창적이면서 차별화된 가치를 원하는 팬들이 있잖아요. 그 팬들을 위한 서비스지. 네. 이제 현대가 그걸 드디어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그치지 말고 뭐 처음에 그랬잖아. 뭐 이런 모델까지 N이 나와라고 할 정도로 N 내겠다고 그렇죠. 약속을 지켜야지. 네. 그리고 내연차가 2030년도에 단종이 된다고 해서 뭐 가솔린은 2035년까지이지만 그럼 지금 코로나1 한 번 더 나와야지. 현대가 좀 더 자체적으로는 오히려 더 당기려고 하는 것 같은 움직임도 있어요. 당긴다. 네. 아. 그러니까 내연차 단종을 좀 일찍 하려는. 그러니까 말이야. 그 제네시스는 2029년도에 단종시킨다고 하고 2029년도에 아예 차를 안 만든대. 네. 제네시스는. 그러면 이제 아마 현대그룹도 현대모터스 그룹도 2033년, 2032년 그 사이에 아마 내연차를 단종시킬 계획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신차를 안 내는 거지. 그렇죠. 신차가 없는 거죠. 네.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전부 전기차인 거죠. 새로 만들어서 출시하는 건 전기차고, 그 다음에 기존 모델을 뭐 렌트카 시장이라든지 관공서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모델을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 뭐 네. 그런 의미겠지. 그런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10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10년 더. 그러면 두세대 더 나와도 되겠구만. 왜 이렇게 일찍 단종시키려고 그래? 역량을 좀 집중하려는 것 같아요. 역량을 집중해서 아예 다른 제조사들이 전기차 쪽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전에 차이를 더 벌리자, 이런 작전인 것 같은데, 뭐 내연기관 자동차를 오랫도록 사랑했던 팬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미래 전략을 전기차로 가되 기존의 저렴하면서 실용적이고 경제성 확보가 되는, 그러면서도 편의성이나 각종 성능적인 장점을 잘 아우른 높은 상품성의 내연차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모비스에서 EGMP를 베이스로 했던 노하우들이 계속 녹아들고 있거든요, 점점. 맞아요. 그러면서 이 승차감도 우리가 계속 감탄을 하고 있는데, 이 셰시를 기반으로 뭐 한두 세대 정도는 솔직히 더 나와도 절대로 뭐 부족함 없는 훌륭한 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